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배우자의 바람을 알았지만 이혼은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좀 부부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상담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바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거는 나 자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을 하지 않고 내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어쨌든 용서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든 체면을 위해서든 혹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든 어떤 이유 불문하고 저는 그것이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라는 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쉬운 용서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용서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앞으로의 혼인 관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바람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바람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에는 저희 사무실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차이가 이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이 바람을 핀 게 정말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뭐 남자라면 여자라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상대방이 자신이 바람을 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뉘우침을 가지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모습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람을 핀 걸 알았을 때 앞으로 남편이 나한테 싹싹 빌고 엎드려서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육체적인 바람은 폈지만 정신적인 바람은 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혼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 배우자가 정말 싹싹 빌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 적어도 한 번의 실수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경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 극복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권리 행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라는 건데요. 그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내가 위자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금융치료를 하면서 나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정말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셔야 되는 일은 증거 수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상간자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할 건지 내 편에 서서 진술을 할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상간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기꺼이 나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그게 또 어느 정도 부부관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간자에게 너희의 관계가 끝났고 우리의 부부 관계는 회복이 될 거고 잘 지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이런 소송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용서를 하고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회적인 체면이나 혹은 아이들 양육 문제 때문에 지금의 당장은 우리가 이혼이란 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각방을 쓰신다거나 별거 생활을 하신다거나 하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의 모습을 갖추고 사실상 이혼을 한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쇼윈도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법적인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별거를 하신다거나 각방을 쓰시면서 사실상 혼인관계 실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서로 밥도 따로 먹고 생활비도 각자 내고 하는 식으로 정말 쇼윈도처럼 사시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2, 3년 뒤에 하신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시점이 그 별것이로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산 분할의 시점도 별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게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방을 쓰기로 합의를 했다, 별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라고 보면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부정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라는 거는 혼인관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 혼인관계를 방해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거나 각방 생활하면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다라고 한다면 보호받을 혼인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외도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쇼윈도 부부로 살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만들어 놓고 별거나 각방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이런 별거나 각방 생활을 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 거리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이혼을 목적으로 해서 별거나 각방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두기로 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혼인 파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별거나 각방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 두시고 각방 생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하실 때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단에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 둘 건데요.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유롭게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